고물상의 비밀 1편 사냥터의 고물상 1. 짐의 무게. 숨이 막혔다. 현우는 낡은 아파트 현관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물건의 파도에 질식할 것 같았다. 고작 3년 동안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엄청난 양의 짐이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웠다. 이사는 현우와 지연이 오랫동안 살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신도시의 깨끗한 아파트로 가는 해방구여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물건들은 해방이 아닌 숙제 아니 족쇄였다. 이거 다 버려야 해. 아니면 팔든지. 지연은 이미 포장용 테이프를 든 채 전쟁을 선포한 듯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삿짐 센터에서 버릴 물건과 가져갈 물건을 명확히 구분하세요라고 했던 조언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날 저녁 현우는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 코너에서 평범하지 않은 간판을 보았다. 친절한 고물상 정직 매입 간판은 단순했지만 매장 내부는 깨끗했고 조명이 밝아 일반적인 음침한 고물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현우는 호기심에 오래된 커피 머신 하나를 들고 다음날 그곳을 찾았다. 중년의 고물상 주인은 현우의 커피 머신을 보더니 느긋하게 값을 불렀다. 이 정도면 15,000원 정도 드릴 수 있겠네요. 현우는 눈을 깜빡였다. 동네 재활용센터에서 5,000원도 안 쳐줬던 물건이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시죠? 그 주인이 미소 지었다. 우리 고물상은요, 물건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찾아주시길 바라거든요. 회전율보다는 좋은 물건은 오래 두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현우는 1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들고 나왔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기묘한 쾌감. 그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 지연에게 이 친절한 고물상의 존재를 알렸다. 2. 사냥꾼의 늪. 처음 지연은 현우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고물상이 얼마나 준다고 그래? 그냥 버려. 하지만 현우가 며칠 동안 모은 낡은 전공서적과 몇 년 전 샀다가 거의 읽지 않은 자기 개발서 더미를 고물상에 가져가 무려 5만원을 벌어오자 지연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녀는 마치 보물찾기에 중독된 사람처럼 변했다. 이사 준비는 버리기가 아닌 고물상에 가져갈 것 찾기가 되어버렸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심지어 신발장 깊숙한 곳에 낡은 운동화까지 꺼내왔다. 이것도 돈이야 돈. 지연은 얼굴에 쾌감에 찬 홍조를 띄었다. 현우는 그런 지연의 모습이 조금 과하다 싶었지만 어쨌든 짐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었다. 그러나 지연의 집착은 도를 넘기 시작했다. 며칠 전이었다. 현우는 지연이 아끼던 검은색 긴 코트를 대형 비닐봉투에 쑤셔 넣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지연아, 그거 네가 아끼던 코트잖아. 지연은 봉투에 입구를 묶으며 말했다. 이젠 안 입어. 옷장만 차지하고. 이사갈 집엔 이런 거 필요 없어. 게다가 고물상 아저씨가 옷도 비싸게 쳐준대. 빨리 가야 해 현우씨.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물건의 가치를 넘어 그 고물상에 가는 행위 자체에 중독된 것처럼 보였다. 현우는 그 순간 섬뜩했지만 곧 이사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3. 사라진 흔적. 수요일 저녁 8시. 현우는 회사에서 녹초가 되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어둠 속의 공기가 이상했다. 지연의 활기찬 목소리나 요리하는 소리 아니면 최소한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려야 했다. 침묵.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지연아? 현우는 불을 켜며 거실을 둘러봤지만 아내의 흔적은 없었다. 퇴근하면 항상 연락을 주던 지연이었다. 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익숙한 연결음이 흘러나왔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은 상태였다. 현우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지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야, 지연이 너랑 같이 있어? 아니, 오늘 연락 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현우씨?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모두 같은 대답뿐이었다. 최근 연락이 없었다. 밤새도록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그는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고 끓어오르는 불안감 속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연이 사라졌다면 무슨 단서라도 남았을 것이다. 짐을 정리하며 빼놓았던 지연의 핸드백, 지갑, 휴대전화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외출을 했다면 반드시 가져갔을 물건들이었다. 현우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번개 하나가 내리쳤다. 고물상. 그는 짐 정리 구석으로 달려갔다. 며칠 전 지연이 아끼던 코트와 헌 옷들을 쑤셔 넣었던 이사할 때 쓰려고 사둔 초대형 투명 비닐봉투 5개.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지연은 어제 바로 그 봉투를 들고 그 고물상에 간 것이 분명했다. 그 봉투는 마치 그녀의 실종을 증언하는 듯 현우의 눈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4. 굳게 닫힌 코드. 현우는 운전대를 쥐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내내 손에서 땀이 흘렀다. 초조함,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현우를 질식시켰다. 제발 문 열어. 제발. 그가 도착했을 때 친절한 고물상의 간판은 꺼져 있었고 매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현우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늘은 수요일이야. 월요일에 쉬잖아. 현우는 닫힌 철문에 대고 소리쳤다.
현우는 문 옆에 붙은 영업시간 및 문의 안내를 확인했다. 평소에는 분명 월요일 휴무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거기에 적힌 핸드폰 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눌렀다. 띠리리. 고객님께서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고 기분 나쁜 기계음이 현우의 귓속에 파고들었다. 없는 번호? 현우가 며칠 전 커피 머신을 팔 때만 해도 멀쩡히 전화를 받았던 번호였다. 고물상 주인이 마치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삭제된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경찰서로 차를 돌렸다.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해야 했다. 경찰서 민원실. 현우는 흥분해서 횡설수설했다. 고물상 높은 매입과 사라진 옷까지 그리고 없는 전화번호. 경찰관은 현우의 말을 차분하게 끊었다. 진정하세요. 실종 신고는 48시간이 지나야 접수 가능합니다.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나가셔서 아내분, 친구분들이나 자주 가시는 곳을 먼저 찾아보세요. 48시간이라뇨? 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고물상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요. 현우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시선뿐이었다. 우라통이 터졌다. 현우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시간 앞에 무력했다. 48시간. 그 48시간 동안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발밑에 비명. 경찰에 의지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현우는 다시 고물상으로 향했다. 매장 문은 여전히 철통같이 닫혀 있었다. 이제 현우의 행동은 이성적인 추리가 아닌 절박한 짐승의 몸부림과 같았다. 그는 매장의 앞문에서 벗어나 건물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건물 측면의 낡은 철문을 지나자 좁고 어두운 주차장 뒷골목이 나타났다. 이곳은 쓰레기통과 재활용품 더미, 그리고 희미한 시멘트 냄새만 가득했다.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현우는 주차장 구석 벽과 쓰레기통 사이에 버려진 물건 더미를 샅샅이 후었다. 그리고 멈췄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벽돌 더미 사이에 불안하게 찌그러져 있는 분홍색 슬리퍼 한 짝이었다. 단순한 슬리퍼가 아니었다. 3년 전 지연이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서 기념으로 샀던 집안에서 늘 신고 다니던 닳고 다른 그 슬리퍼. 그 슬리퍼의 앞코 부분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현우는 그것이 지연의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발 사이즈에 딱 맞던 그 분홍색 슬리퍼. 현우는 정신을 놓은 듯 주저앉아 슬리퍼를 움켜쥐었다. 슬리퍼 한 짝. 버려진 고물상 뒷골목. 사라진 아내. 현우의 머릿속은 고물상이 사실은 사냥터였음을 깨닫는 섬뜩한 비명으로 가득 찼다. 고물상의 비밀 2편으로 이어집니다.